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수영입니다. 자, 10년 뒤 분양까지 당겨서 총 1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6만 가구였으니까 약 10만 가구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공급이 10만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청약 자체가 기존의 공급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청약을 좀 땡기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로 봐도 사실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쭉 읽었어요. 정부가 공급택지에서 공급하기 밝혔다. 쭉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완전 조삼모사구나, 조삼모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읽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조삼모사. 이건 누가 봐도 조삼모사의 형태죠. 그래서 이게 뭐 당당하게 이런 계획을 밝히는 게 전 민망할 것 같은데, 뭐 정부는 이걸로 해서 집값 안정을 좀 희망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총 공급량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청약할 거를 좀 당겨서 하겠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딱 봐도. 그리고 청약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사전 청약까지 3, 4년,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본 청약까지 걸리는 데 보통 2, 3년에서 3, 4년 정도 걸릴 거고, 물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분양 제도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또 3, 4년, 그럼 거의 한 7, 8년이고, 여기서 조금만 늦어도 거의 10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기존 사례도 있었고,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7, 8년에서 10년 정도를 집을 청약은 받았는데 그거 될 때까지, 그 입주할 때까지 계속 렌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값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청약 당첨 공짜로 줘도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집을 사고 말지. 그 8년, 10년 동안 어떻게 전세를 상승분을 감당합니까? 더군다나 10만 명이나 더 당첨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럼 서울 수도권 쪽에 또 핵심 지역에 있는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전세값이 상승해서 그것이 오히려 매매가를 밀어주는, 그리고 결국은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 되는 거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집값 잡는다는 목적인데 이로 인해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값이 매매가를 올려주고 매매가가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청약 당첨 받으신 분들도 비싼 가격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청약의 금액 자체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본청약 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올라간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면 5억인데 나중에 10억 됐어. 10억에서 60% 70% 해줘봐야 6, 7억이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예,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에 전세금 감당하셔야 되고 전세 대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10만 세대의 공급을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지만, 사전 청약을 10만 가구 늘렸다라는 거는 사람 약 올리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당연히 시장과 전문가들은 회의론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새롭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물량이 아니라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사전이라는 이름을 달아 앞당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건 진짜 약간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로 집값이 잡힐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부가, 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집인가 고집인가, 본인들이 낸 정책이 잘못됨을 알아도 이게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좋다 이거예요. 시장 전문가들이 이거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러이런 우려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 인정. 근데 해봤잖아. 해봤더니 엄청난 지금 사회적 혼란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블루, 우울증까지 생기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책입니다. 왜?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리니 경제 상황이니 코로나니 이런 건 부차적인 부분이고 그런 게 영향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수정을 해서 시장 관계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좀 양도세를 풀던, 아니면은 공급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뭘 내놓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 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궜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처음에 단추 잘못 잠그면 계속 잘못 잠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잘못 잠근 거 알면서도 이걸 안 풀어.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깨달았지만 거기다가 막 단추를 새로 달고 구멍을 뚫고 다시 껴봤다가 이쪽 껴봤다 저쪽 껴봤다, 이걸 안 풀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근데 정부는 지금 내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내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줬어. 야, 그거 단추 잘못 꼈잖아. 그것만 풀면 돼. 안 들어. 그 계속 여기다 구멍 뚫고 있는 거야, 이 셔츠에다가. 다른 단추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얘기하기도 지겨운 수준인데 바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추 풀러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하도 엉켜가지고 이 옷을 벗고 새롭게 갈아입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가 현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미래 세대 목에서까지 끌고 오는 영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 공급 물량 영끌을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그죠?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인데 현 세대에 어떻게든 끌어와갖고 조금 민심을 잠재우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 더구나 지금 이제 기존에는 그 공급 물량을 공공주택에 국한돼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사전청약이라는 것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민간 업체들에게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민간 업체들은 적절한 시점에 본인들이 분양가 책정해서 하고 싶지 사전청약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는 거고 그 세원이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들 몫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라면 풀면 되는데 이거를 안 풀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혈세가 계속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실현 가능성에서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정부가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이사대책 후보지에 대해서까지 대거 사전청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사대책이고 뭐 같은 공급 물량 모든 거에 다 끌어모아갖고 사전청약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공공주택 후보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사전청약 물량이 최대 3,800가구에 불과한 겁니다. 거의 애들 장난이죠. 그냥 한 단지 들어오는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년 정부가 목표로 한 이사대책 후보지 사전청약 물량이 1만 가구인데 후보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의미 없는 또 대책을 하나 내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전청약이 늘면 뭐합니까? 어차피 공급량 자체가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이걸 갖고 정부가 목적은 어쨌든 있겠죠. 이걸로 집값을 잡으려나 아니면 집값을 이걸로 못 잡는다는 걸 알면서도 민심 달래기 용인지 어떤 속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결과는 뻔하다. 이건 부동산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우려는 커요. 왜냐하면 전세가 상승은 가중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10만 가구인데 7, 8년에서 10년 기다리는 동안에 주택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렌트푸어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는 겁니다. 전세값도 또 이상한 또 갱신 청구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장난도 아닌데 전세 가격도. 왜냐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면 매매 공급도 안 되지만 전세 공급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전청약만 늘려놓으니 전세 수요자만, 그죠? 하도 집이 오르니까, 내가 수준에 맞는 집이라도 살까? 하다가도 당첨돼봐요. 사전청약 돼봐요. 사요, 안 사요? 집을 안 사.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전세 수요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전세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매매 수요로 돌아서게 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다 전세 수요로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값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이 뭐다? 공급을 하거나 내지는 전세 수요를 잡아주는 겁니다. 전세 수요를. 전세 가격을 잡아줘야지만 매매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매매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 본 적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튼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 아마추어 같은 그런 대책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적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